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에 대한 고민 강의를 진행하기로 한 김은정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지금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과거에 한 1980년대의 경우는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이제 가격이라던가 이제 외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했다면 점점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990년대에는 이제 품질을 우선시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는 이제 가격이나 품질보다는 이제 디자인에 우선시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소비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기업은 굉장히 까다롭고 또 트렌디해지는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맞춰서 제품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르게 제품들이 바뀌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제품을 수명에 다해서 교체하기보다는 디자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디자인이 실증이 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이 새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단기간에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요소들을 접목을 시켜야지만 이제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 형태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업들은 그럼 좋은 제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의 요소 중에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디자인을 보고 예쁘다, 아니면은 고급스럽다, 아니면 귀엽다, 이제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이미지를 연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상품의 디자인 역시 굉장히 중요한 심미적인 것, 그리고 소비자의 이제 구매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런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상품은 디자인 외관뿐만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상품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굿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인증하는 심볼 마크가 있습니다. 이 굿 디자인은 산업통상지원부가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을 하는 우수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에 대한 상품 선정은 1985년부터 선정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디자인 인증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굿 디자인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 보시면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1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외관 심사를 통과하게 된다면 두 번째는 신비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독창적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성, 그 다음에 목적에 맞는 함목적성,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경제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인간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정보 전달성이 있는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환경 친화성에 대한 것은 이제 근래에 들어와서 생긴 이제 뭐 심사 요건인데요. 환경 친화성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은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2차에 대한 심사라고 한다면 3차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높은 고차원에서 이제 심사를 받게 되겠죠. 자, 3차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이 혁신 지향성이라던가 아니면 산업적으로 이 제품에 대한 파급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서도 사회 가치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제품이 미래 비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요 심사 기준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심사에 의해서 매년 주요 제품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작년에는 어떤 제품들이 선정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그 우수 디자인 상품 선정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제품은요, LG전자에서 나온 퓨리케어 듀얼 정수기이고요. 사실 지금의 주방은 물론 이제 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주방의 인테리어를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을 넓게 잡고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전자제품이 과거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이제 사람들의 기호에 의해서 커피 머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과거보다 제품은 많아졌는데, 만약에 주방의 크기를 고려했을 때 내가 지금 새로 들이는 가전제품이 나의 주방과 잘 어울리는가, 그리고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는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정수기는 굉장히 상식을 뒤엎은 기구에 대한 것이 이제 언더싱크 방식으로 싱크대 하부장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는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수에 대한 기능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먹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뭐 야채를 씻거나 뭐 과일을 씻을 수 있는 이제 물이 나오는 기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에다가 두어도 어울리는, 그러니까 어디에 두어도 뭐 이렇게 주변의 제품을 방해하지 않는 요소로서 굉장히 심플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된 제품이고요. 저도 이 제품을 보고 되게 이런 부분이 불편했는데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요. 이제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수상하게 됐는데요. 이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갤럭시 Z 플립이라는 제품입니다. 사실 요즘은 모든 멀티미디어를 핸드폰으로 스마트 기기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TV라던가 컴퓨터가 진행했던 업무를 사실 이제 뭐 지나다니면서도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이 좋죠. 그렇지만 이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 크면 클수록 휴대하기에는 불편하고 또 이제 그립감이라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이렇게 플립 형태로 접는 형태로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출시한 것을 굉장히 크게 인정받아서 국무총리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제품 역시 이런 이제 기술력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갤럭시 Z 플립을 보셨고요. 자, 세 번째로 보실 것은 이제 위에 두 가지 제품은 이제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이제 출시한 제품이라면은 세 번째 보시는 제품은 솔비앤솔빈이라는 중소기업에서 이제 출시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더블 모션 데스크예요. 모션 데스크, 말 그대로 움직임이 있는 책상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센서가 이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한 후에 그 사용자의 자세라던가 아니면 높낮이, 각도에 맞춰서 이제 책상이 움직이게 돼요. 예. 그리고 이 인공지능 그 모션 데스크는 그 롯 기능이 있어서 사물 인터넷 기술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의 출근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같이 이제 비대면 업무에 맞춰서 뭐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던가 이제 그런 업무를 같이 볼 수 있게끔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고요. 또 디자인 또한 굉장히 우수하게 마무리가 되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책상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대통령상을 수상한 이제 제품으로서는 올레드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이라고 해서 네, 지금 이제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Z 플립 하려고 했다가 S21을 바꿨다고 또 댓글을 주셨네요. 물론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디자인이 상품 구매에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죠. 또 이제 거기에 부합돼서 기능이라던가 사용자 편의성 굉장히 좋아야 되겠죠. 자,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 같은 경우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제 과거에는 최대한 얇게 하는 것이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뭐 그 얇은 초박형의 이제 모니터는 뭐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려져 있죠. 이 모니터는 접혀지는 모니터입니다. 이렇게 얘가 롤러블 기술 적용으로 되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출시는 되어 있지만 아직 널리 상용화되어 있지 않아서 가격은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1억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널리 상용화가 된다면은 가격도 내려갈 것이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소비 형태에 의해서 또 응용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은 러브키트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성인용품의 패키지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용품이라고 하면은 숨겨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성인용품의 디자인은 남성 중심으로 컬러라던가 아니면 이제 브랜드 슬로건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의 이름은 세이브이지만 이 세이브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은 바이어스라는 단어예요. 이제 바이어스는 편견이란 단어이고요. 편견을 뒤집자라는 슬로건으로 여성 중심으로 여성이 보호해야 되는 제품으로 마치 화장품이나 팬시 용품처럼 굉장히 예쁘게 스마트하게 디자인이 되었죠. 자, 이제 그래서 그 제품들은 아까 위에도 언급했듯이 그럼 굿 디자인에 들어가려면은 어떤 것들이 항목에 부합돼야 되는가에서 1차, 2차, 3차 심사를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2차 심사에 해당되는 여기 지금 보시면 나열되어 있는 뭐 신비성이라던가 아니면 사용성이라던가 생산성, 혁신성, 사회성,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품질에 대한 것들은 사실 디자인학과에서는 이 디자인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배워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뭐 아름다움에 대한 것,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이 문제가 없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시장성에 대해서 잘 맞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기존의 제품과 다른 창의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이라던가 공공성에서도 굉장히 이바지를 하는가, 가장 중요한 디자인 품질이 우수한가를 체크를 하고 여러분 제품을 출시를 해주시면은 좋은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로고가 1985년도에는 이제 이런 로고였다면은 점점 또 바뀌게 됐죠. 이것도 역시나 트렌드에 발맞춰서 디자인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상단 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보여드렸던 뭐 다양성, 함목적성, 사용성이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위의 항목들에다가 조금 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소비 형태라면은 감성적인 니즈를 더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젊은 층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본인의 감성을 지켜줄 수 있는 디자인이라면은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하려고 하는 성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는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도 그런 개념이겠죠. 가격이 높고 사용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보다 불편할 수 있어도 감성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꼭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위에 있는 사항들은 이제 일반적인 사실 이제 뭐 이론에 대한 것들이고요. 제가 구매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냥 아주 뭐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소비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전자를 하나 샀었는데요. 이제 이 무선 주전자는 뭐 디자인도 만만한 것 같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요. 사실 이 제품 이전에 있던 주전자도 망가진 게 아니고 저는 디자인이 질렸기 때문에 새로 이제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 3, 4년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뭔가 이 제품이 새로 이사한 집안의 주방과 뭔가 조화가 그렇게 아주 예쁜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제 어떤 광고창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봤을 때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처음에 진행되는 단어가 어떤 거였냐면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쉼이 필요할 때 이렇게 진행되는 서론이 첫 부분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왔고 이런 단어를 읽음으로써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일에 힘들어하는 직장인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이제 문구였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고민했던 것은 지금 있는 주전자가 우리 집의 주방과 잘 어울린가? 그 고민을 항상 했었는데 그 다음 이미지는 주방과 잘 어울리는 좀 캐주얼하고 그 예쁘장한 디자인으로 이제 이 제품이 놓여 있었는데 사실 이 제품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전문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제품 사진은 아니었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주방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방의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면 이런 단어로 이렇게 광고를 했던 부분이 저는 좀 저의 소비 욕구를 충족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제품을 준비를 하고 만약에 내가 쇼핑몰에 제품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이 고객층이 젊은 층인가 아니면은 굉장히 부유한 층인가에 맞춰서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배경을 만들어 준다면은 많은 공감을 얻게 되는 거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저는 궁금했던 건 이제 기능에 대한 것이 궁금했는데, 기능에 대한 건 오히려 페이지의 마지막에 있었어요. 어떤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냐면은 이제 물높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가열 중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 회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였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주전자니까 특별히 불편한 점이 있을까? 저는 이제 디자인 외관적인 부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에 흔들려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집에 와서 이제 받아보니까 제가 인터넷 페이지로 봤던 것과 크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색감도 마음에 들었고, 저희 주방에 두니까 디자인이 잘 어울렸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처음에 샀던 이 무선 주전자를 버리지 않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처음에 있는 주전자는 이렇게 손잡이 윗부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뚜껑이 개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 있는 높이에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새로 구매하게 됐던 주전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 제품보다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디자인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금의 제품에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이제 기호 제품 중에서 저는 이제 이런 앤틱한 또 제품을 좋아하게 됐는데요. 과거에는 모던한 것을 좋아했다면은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품도 상품 디자인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꾸며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손의 위치, 그다음에 손 잡은 사람 손의 크기와 대비해서 접시의 크기를 우리가 좀 더 매혹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라던가 이런 게 또 가장 중요하죠. 네. 그렇죠. 같은 주전자라도 디자인에 따라서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적인 게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소비 형태는 조금 더 디자인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또 이런 제품을, 사실 이 제품도 해외 배송을 또 해야 되고 무게가 있고 또 기존의 접시보다는 가격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디자인에 의해서 또 굉장히 저의 소비 욕구를 충족을 시켜준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사실 디자인을 깊게 연구하고 게다가 또 디자인 업계에서 오래 종사한 사람일수록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디자인의 개념이 과거와 다르게 점점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은 최근에는 조금 더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모두가 인정하는 좋은 디자인은 꼭 가져야 될 요소가 있죠. 꼭 가져야 될 요소는 아까 얘기했던 신미성, 아름답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 그 다음에 사용성, 그 다음에 경제성, 최근에 더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성을 겸비한 제품이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제품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이제 디자인이라던가 아니면 디자인이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품 디자인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상품을 기획을 하고 있고 이 상품을 이제 나의 쇼핑몰에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디자인 기획을 해야 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소상공인 분들은 디자인 인력을 채용해서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러면 스스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떤 이미지를 차용해서 선택하는 부분도 있으실 건데요. 저는 이제 그 디자인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타이포그래피하고 그리드, 그 다음에 컬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타이포그래피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반 분들은 타이포그래피가 어떤 개념인지 잘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디자인학과에서는 이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개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학기 이상은 굉장히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말 그대로 타입이라는 단어와 그래픽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글자만으로도 그래픽의 요소처럼 심미성을 강조해서 문단을 꾸며주거나 주제를 표현해주는 용도로서 글자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타이포그래픽은 그리드와 같이 혼합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드라는 것은 사실 격자형 그물망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정리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드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PPT의 문단 같은 경우도 정리가 잘 되어 있죠. 가장 큰 제목에 대한 크기, 그 다음 제목에 대한 크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리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던 그리드에 대한 걸 정해주면은 굉장히 정리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들의 타이포그래픽 작품인데요. 지금 여기 A라는 글자가 보이실 거고,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상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A라는 글자를 보면 느껴지는 예를 들어서 온도감이라던가 분위기 같은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A는 뭔가 좀 신비스럽고 잉크가 번진 효과가 드러나 있고, 온도감으로 따진다면 좀 차가울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영화의 타이틀이라고 한다면은 뭐 약간 코믹물보다는 약간 스릴러물일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는 게 이 타이포그래픽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문 활자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면서 단어로서도 보여주고 있지만 형태로서도 보여주고 있는 타이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이포그래픽의 어떤 이런 느낌들은 꼭 활자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소재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B라는 글자가 보이실 텐데, 이 B라는 글자가 모래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실의 형태로 엮어서 조금 더 아름답고 또 이제 신비롭게 또 표현을 해주기도 했어요. 타이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지금 보시는 두 가지의 형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이키의 지명 광고예요.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향수가 이렇게 향수병처럼 보여지고 뭔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무엇이 연상되는가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뭐 어떤 학생들은 뭐 고후에 뭐 해바라기 연상이 되고 꽃이 보이기도 한다. 아니 어떤 학생들은 향기가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통되고 느껴지는 건 뭔가 피어오름, 뭔가 이렇게 뭉게뭉게 보이는 어떤 이런 느낌들이 글자로서 형태를 취했지만 글자로서만 만들어진 이 그래픽적인 요소로서 우리는 그거의 분위기를 인지를 하는 거죠. 자,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나이키 지명 광고는 운동화 끈에서 나이키라는 글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픽적인 어떤 스타일로 광고를 표현을 했고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타이포그래픽 스타일의 광고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이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보면 이 편지는 남자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냥 이 내용을 내가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만 보더라도 뭔가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한 포용이 느껴지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이제 보고 싶다는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것을 타이포그래픽적인 스타일로 음영을 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여주는 거는 또 나이키의 또 지명 광고인데요.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히어로의 느낌을 글자의 효과로서 넣어주고 있고요. 이건 역시 타이포그래픽의 대표적인 스타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영상을 이제 2개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션 타이포그래픽이라고 해서 이제 움직임이 있는 이 그래픽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편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수업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게 실시간 라이브이다 보니까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은 일단 좀 스킵을 하고요. 혹시 이런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션 타이포그래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그래픽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움직임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션에 들어가면 굉장히 더 큰 임팩트가 있고 큰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컬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타이포그래픽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는 어떤 문단을 구성을 하고 이미지를 작업을 하실 때 그냥 기존에 심의성이 없는 폰트를 고르기보다는 목적에 맞게끔 그래도 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폰트를 사용하셔서 내 제품의 가치를 좀 더 올려주시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굉장히 고민스럽죠. 어떤 컬러를 사용할 것인가. 근데 컬러를 사용하실 때도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계절감에 맞게 아니면은 뭐 이제 구매를 하는 대상 계층에 맞게끔 구매욕을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컬러에 대한 거를 골라주시는데, 일단 컬러라고 본다면은 일단 컬러의 이제 부분적인 게 채도와 그다음 명도와 이제 그 색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거고요. 아무래도 고명도에 갈수록 밝은 색에 가깝고 저명도에 갈수록 어둡게 이제 바뀌어질 거고, 이제 이런 거는 그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컨셉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색채학에서는 이 배색에 대한 거를 이제 분류별로 주제에 맞춰서 분류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웹사이트를 구성하거나 쇼핑몰을 구성할 때는 학생들한테 컬러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컬러를 가지고 느껴지는 연상되는 감정들과 이미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쇼핑몰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럭셔리한 럭셔리몰에는 브라운 계열의 컬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이런 이제 브라운 계열 컬러는 굉장히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배색을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구매를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공동구매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컬러는 이런 블루, 차가운 계열의 블루 계열이에요. 근데 이런 블루 계열은 뭔가 되게 시원한 느낌을 주고 내가 이제 구매를 할 때 시원시원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블루 계열의 배색을 사용을 해서 특징을 부과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소개를 할 때는 뭔가 신뢰감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회사 속에서도 물론 블루나 그 다음에 그레이 그리고 이제 그린 계열의 색을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린 계열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어떤 깨끗함 이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어떤 맑은 회사의 이미지를 표현해주기도 있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 소개를 할 때는 블루 계열의 컬러를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은행이나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이런 뭐 어떤 투명성,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어떤 맑은 이미지 때문에 이런 블루나 그린 계열을 사용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해요. 네. 상단 부분에 이제 오렌지 계열의 컬러가 있는데요. 오렌지 계열의 컬러는 어떤 컬러냐면은 뭔가 내가 이렇게 막 사고 싶은, 가지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컬러가 이 오렌지 계열의 컬러예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내가 만약 구매라던가 장바구니라던가 뭐 구매 이런 버튼 같은 거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오렌지 컬러를 사용해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내 내면에서 뭔가 사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컬러를 잘 활용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컬러의 사용이 또 굉장히 조화롭게 활용이 되어야 돼요. 자, 또 다른 컬러 콘텐츠를 보자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컬러는 좀 눈에 굉장히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이 되는 컬러 콘텐츠는 레드 계열의 컬러를 사용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주목성이 더 높고 그 다음에 가장 시선이 많이 가는 컬러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레드 계열의 컬러를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컬러별로 이렇게 제품들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구매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라면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에 보여지는 레드 컬러는 좀 바이올렛에 가까운 레드 컬러이지만 매운맛이라던가 아니면 순한 맛이라던가 이런 게 컬러로 표현이 되고 있죠. 지금은 또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라면의 종류도 다른 라면 종류로 해서 좀 시원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블루 계열을 선택해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음료를 본다라고 하면 청량 음료 중에서 블루를 컨셉으로 한 음료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음료는 이미지와 컬러만 보더라도 되게 시원함을 느껴서 이 음료를 먹게 되면 굉장히 시원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레드를 주력하는 또 음료 회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되게 더운 이미지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적인 의미로서 나는 그 음료를 보자마자 더 더운 느낌으로 굉장히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색깔 표현으로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컬러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역효과의 마케팅으로 레드 컬러를 주요 컬러로 해서 오히려 내가 이 음료를 먹음으로써 갈증 해소가 된다는 컨셉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보여지는 컬러는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인데요. 자, 이제 이 바이올렛 계열은 사실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좀 신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유럽에서는 이 바이올렛 계열의 컬러를 얻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제 천연 염료로만 색을 구할 때는 달팽이의 어느 기관에서 바이올렛 계열의 색소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작은 달팽이에서 그 보라색 계열의 컬러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달팽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컬러가 너무 귀한 컬러였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사용했냐면은 왕족들과 귀족들만 사용했던 컬러가 이런 바이올렛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돼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고귀한 컬러로 사용되는 게 이제 이런 계열의 컬러였고요. 지금도 약간 스페셜 몰이라던가 스페셜 라인은 이런 바이올렛 컬러로 주력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고, 그래서 이제 일반 콘텐츠로 작업을 할 때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가 그레이 컬러예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는 컬러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 포인트로 굉장히 화사한 어떤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그 포인트 컬러가 있고 그 옆에도 다른 컬러 사용을 할 때 부딪히는 컬러 사용을 하면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력하는 컬러를 돋보이게 해주는 게 이런 그레이 톤이에요. 그래서 컬러 작업을 하실 때는 우리가 주력하는 컬러가 무엇인가를 먼저 컨셉을 정하시고 거기에 뒷받침되는 컬러로 걔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컬러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무난한 색상으로 사용하시는 게 이런 그레이 컬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계절별로 그 다음에 어떤 느낌별로 또 구분하자면은 아무래도 여름에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시원한 느낌의 컬러는 이제 블루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이 블루 계열도 뭐 예를 들어서 제품에 따라서 요번에 뭐 에어컨 광고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기청정기에 대한 광고라던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할 때도 이제 시원한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블루 계열의 컬러를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성복 쇼핑몰이라던가 여성복 아니면 이제 타겟이 여성인 경우는 이제 핑크 계열의 색을 사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지금 이제 약간의 그 바이올렛이 첨가된 이런 마젠타 계열의 핑크 계열은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뭐 타겟에 맞춰서 여성복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요 컬러로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밑에 보시면 컬러가 굉장히 화려해요. 이제 보면은 굉장히 원색 느낌으로 배색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화려한 컬러는 굉장히 좀 채도가 높고 발랄한 색상을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뭔가 재미가 있는 요소로서 활용을 할 때 이런 컬러로 매칭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층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재미 요소를 들어가 있는 컨텐츠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원색을 가지고 배색을 하기도 하죠. 사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이런 옐로우 계열인데요. 뭐 우리가 농담 삼아서 뭐 정신병원에서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무슨 색일까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먼저 그게 화이트보다는 채도가 높아서 좀 더 약간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컬러들이 더 조금 더 그런 수치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이제 윗부분에 저희가 럭셔리몰에 사용하는 컬러가 이런 브라운 계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블레스 라인에서 굉장히 짙은 컬러로 사용을 해주면은 약간의 엄숙한 느낌이 들고 또 톤다운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노블레스 라인의 어떤 구매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컬러풀한 것보다는 훨씬 더 톤다운 시킨 짙은 컬러로 무거운 느낌, 그 다음에 엄숙한 느낌을 줌으로써 굉장히 무게감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컬러의 느낌으로도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구매욕을 높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쇼핑몰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 회사가 뭐 소개를 할 때 약간 좀 이렇게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할 때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네이비 컬러와 또 그레이 톤을 믹스를 해서 지금 보는 요 위에 상단의 배색을 활용을 해가지고 회사 소개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업을 할 때 신뢰감을 주는 컬러로서 이런 배색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깜찍하고 귀여운 컬러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제 이런 핑크 계열의 컬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파스텔 계열의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굉장히 귀엽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연출을 배색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계절감에 대해서 이제 위에 여름의 느낌이라면은 사실 지금 가장 사용을 많이 하고 보기에도 시원한 컬러가 블루라고 한다면 이제 곧 다가올 계절의 컬러로서 이제 가을 계절의 컬러감인 이런 배색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의 컬러에 맞춰서는 뭐 브라운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레드를 좀 더 톤 다운 시켜서 믹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 가을을 탄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가을을 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연구를 했던 어떤 이제 부분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가을에 많이 보이는 색감들이 있어요. 뭐 톤 다운된 뭐 올리브라던가 아니면 톤 다운된 뭐 레드라던가. 근데 이제 그런 색감들을 많이 보게 되면 사람 몸에서는 뭔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더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감성적인 게 아니고 어떤 그런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이제 겨울에 대한 느낌인데요. 우리가 겨울에 많이 보여지는 이런 차가운 느낌의 계열 컬러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갑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냉정한 어떤 그런 느낌의 컬러가 이런 배색, 지금 보시면 네이비라던가 아니면 밝은 그레이, 화이트 이런 식으로 색 표현을 해서 내가 이제 주제에 맞는, 컨셉에 맞는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컬러의 밑에 이제 샵하고 숫자가 있는데요. 그 그래픽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사진 편집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포토샵인데요. 이제 포토샵에 보면은 이제 그 스포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컬러가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스포이드로 컬러를 추출을 하면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색 샵하고 이제 수치가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들이 가장 좋아하는 컬러는 어떤 컬러일 것 같나요?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들이 선호하는 컬러. 네. 블랙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블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굉장히 어둡고 무겁고 우울하고 그렇지만 또 가장 모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디자이너들은 블랙 의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이제 블랙 의상을 입을 때 되게 잘 입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소재를 매치를 달리하면 되게 멋있게 입을 수가 있다고 해요. 뭐 가죽 재킷에 뭐 소재가 좋은 면 소재의 티라던가 또 거기에 진 느낌의 바지라던가 그래서 같은 블랙이라고 하더라도 소재가 다르면 굉장히 또 세련되게 이제 그것이 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 사용할 때는 항상 주제에 맞게끔 컬러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내가 이제 컬러에 대한 게 너무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색채학적인 부분에서 배색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색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제 만들려고 하는 웹페이지의 컨셉이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복이다. 그러면 나는 좀 고상하고 우아한 느낌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톤 같은 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온화한 느낌의 배색. 이제 그러면 조금 파스텔 계열이지만 톤이 조금 중간 톤의 차분한 컬러로 사용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차용을 해서 내가 톤을 구성을 해주시고 또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이제 컬러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은 다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어떤 부분이 어려웠던 혹시 부분이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오늘 보여드린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자,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상품 디자인과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가격의 경쟁이 아니고 가격과 품질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디자인적인 부분이 가장 요즘은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 굉장히 좀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소비 형태가 과거와는 다르게 제품이 수명주기에 다 했다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는 그 소비를 위해서 쫓아가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자인 이외에도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순적시켜 줄 수 있는 뭐 사용성이라던가 이제 목적성에 맞게끔 제품이 나오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항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우수 디자인에 해당되는 제품을 5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그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해당 연도별로 수상을 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품들 보시면서 내가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 경험이 되실 수도 있고요. 혹시 지금 디자인학과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항상 과제나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이런 이미지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근무했던 경력 중에 그 특허에 관련해서 지재권과 관련된 거를 이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는 게 특허에 대한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캐치해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것이 이제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이제 컬러, 그리고 그리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드는 제가 지금 이 PPT를 구성을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줄을 맞춘 것처럼, 크기를 맞춘 것처럼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쇼핑몰 작업을 할 때, 지금 이제 그리드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정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참고를 해서 내가 제품을 작업을 할 때 모방을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최대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픽에서 만약에 이제 폰트를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 되실 때는 디자인 폰트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저작권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폰트들도 있긴 하지만 저작권이 없이도 굉장히 디자인이 예쁜 것들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폰트도 활용을 사실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 디자인학과에서는 어떤 폰트를 사용을 많이 하냐면요. 사실은 이제 윤 폰트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가 윤고딕 3 시리즈이고요. 그 다음에 윤고딕 3 시리즈에서 약간 자간을 좀 좁게 해주고 명조 같은 경우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일 때 사용해 주시고 고딕은 가장 무난하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폰트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컬러를 사용하실 때는 내가 이제 다양한 컬러를 많이 활용해 주기보다는 주력하는 컬러 하나를 사용해주고 나머지 컬러는 톤온톤으로 비슷하게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많은 컬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포도 너무 많은 폰트를 활용을 해서 너무 복잡하게 보이기보다는 주력하는 컬러와 주력하는 폰트 몇 가지만 활용을 해서 조화롭게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해 드린
자료들은 다 이제 보셨고요.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항상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는 컬러, 그다음 타이포그래피,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좋은 퀄리티의 사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이 우수하게 표현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활용하셔서 좋은 회사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